광명 이제 뉴타운이죠. 그쪽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있는데 마피 4천, 5천은 없거나 특수한 경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없는 경우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2, 3천 정도가 현실적인 마피 금액이다. 지금이 광명 이 신축 새 아파트 좋은 곳을 적절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이제 뭐 연끌 대출이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겠죠. 광명의 투자금이 이게 전세가 지금 84 타입이 한 4억 5천 정도 한단 말이에요. 같은 돈을 투자할 때 과연 광명이 최선이냐 이거죠. 경기도 중에서 또 천지개벽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광명이죠. 그런데 지금 광명이 경기도 빅4, 뭐 과천, 성남, 하남 그리고 광명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광명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광명은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1만 세대가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가가 0.26% 아마 하락했을 거예요. 전세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갭 투자로 막 생각하는 분들 투자금이 많이 드니까 광명에 끼고 사느니 다른 지역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수요적으로도 분양가가 여기가 뭐 30평 한 평에 11억 5천 막 이러니까 이 돈이면은 차라리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투자 생각도 들고 단순히 이제 실수요자 새 아파트 광명에 살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금액이 높고 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돼서 조금 집값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저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광명에 마피 분양권 매물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마피가 있던데 이게 이제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단지명을 말하면 그러니까 말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단지명은 좀 그렇고 네. 광명 이제 뉴타운이죠. 그렇죠. 그쪽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있어요. 네, 들어서고 네. 있는데 워낙 대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또 약간 지금 지하철역에서 딱 붙어 있는 최고의 입지라는 14구역이 아니고 그 위에 지하철로 걸어서 뭐 역까지 한 10에서 한 15분? 먼 곳은 뭐 한 20분 이러니까 이제 초역세권, 역세권이 아니지 약간 도보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분양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조금 제가 정보를 바로 잡자면 제가 알기로는 네. 마피 4천, 5천은 없거나 특수한 경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 이제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없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의 뭐 홍보일 수도 있고 뭐 팔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 3천 정도가 현실적인 마피 금액이다. 이렇게 좀 알고 물론 이게 단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뭐 조사 못한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광명에 가서 마이너스 5천 마피 아파트 주세요 하면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다 소진이 됐을 네네, 것이다. 그렇게까지 마피가 세지 않아요. 그 페이백이라는 게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 포함해서 뭐 마이너스 5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마피 3천인데 파는 사람이 뭐 어떤 세금이나 뭐 이런 뭐 복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사는 사람이 내주는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 포함해서 5천 뭐 이렇게 약간의 뭐랄까 이게 조작이라고 그럴 수는 있죠. 실질적으로는 마피 3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드리는 비용 기준으로 이제 그쵸, 마피 그쵸, 5천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점에 오히려 이렇게 마피 분양권 이렇게 노려서 광명에다가 집을 사거나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거주 관점. 내가 광명 쪽에 삽니다. 장기적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뭐 경제적 여력이 됩니다. 하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서울 쪽에 이제 블랙스완이 그러니까 세계경제나 우리나라 경제 블랙스완이 터져가지고 강남 같은 곳도 뭐 한 20% 다시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광명이. 그러면 이제 광명도 한 2억 떨어질 수 있죠. 강남도 흔들리면.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정론으로 보면 지금이 광명 이 신축 새 아파트 좋은 곳을 적절하게 살 수 있다. 적절하게. 뭐 싸진 않죠. 싼 건 아니죠. 분양가가 비싸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연끌 대출이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돼야 돼요. 다만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광명에 내가 이
투자금이 이게 전세가 지금 84 타입이 한 4억 5천 정도 한단 말이에요. 4억에서 4억 5천. 전세가가 매우 낮더라고요. 굉장히 낮아요. 네. 그 물량이 막 입주물이 네, 쏟아지니까.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1억 5천 뭐 11억 정도 11억 5천 뭐 세금하면 12억 될 수도 있고 11억에서 12억에서 하는 건데 4억 5천 전세 맞추면 내 돈이 뭐 적어도 6억 5천 많으면 7억 5천 6, 7억 들어가는 거죠. 6억 5천에서 7억. 그러면 이게 최선일까? 6, 7억이면은 서울에 외곽권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수도 있고 좀 더 보태서 노량진 쪽 갈 수도 있고 노량진 또 이제 구석에 좀 이렇게 조그만 세대들이 있고 그런 거면 한 7, 8억이면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돈을 투자할 때 과연 광명이 최선이냐 이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게 있죠. 아니면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는 6, 7억이면은 뭐 두 채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전세가 좀 뭐 3억 갭으로 두 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근데 이제 막 세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법인 투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지방 세제 혜택이나 미분양 주택,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 완화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지방 노리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단순히 한 1대1로 보더라도 광명보다는 성남이 좋을 수도 있어요. 성남이 가격대가 더 싸기 때문에 싼데 동남 쪽 지금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고 어디가 오르고 있냐. 강남 정확히 말하면 동남 쪽이죠. 동남 쪽 송파구, 강동구, 분당구는 원래 비싸고 판교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비싸 밑에 판교도 비싸. 서북 쪽에 강남 비싸죠. 북쪽에 송파구 비싸졌죠. 조금 만만한 게 이제 송파구 이제 남쪽에 저 위례 쪽 이쪽 언저리인데 뭐 오류동 이런데 여기도 비싸졌단 말이에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풀리면서 강동구도 비싸졌고 그러면은 서울 동남 쪽 근처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가장 싸고 좋은지 뭐 싼 데가 어디냐 이제 성남이에요. 구성남. 근데 거기가 신축 새 아파트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이 금액적으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투자로 보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광명도 좋지만.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는 광명이 꼭 최선이냐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광명 투자하면 돈 못 법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광명에 지금 분양권 이런 거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결국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고 또 괜찮아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대안이 좀 있다. 그쵸, 이런 그쵸. 말씀이시네요. 다만 약간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광명 뉴타운을 딱 가서 보고 트리우스 광명 여기 좋은데 그냥 내가 분양권 한번 투자해볼까? 돈이 많이 드네. 그럼 보통 옆으로 눈을 돌려요. 철산 이런데 바로 옆에. 야 그럼 여기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이 되려면 이제 막 조합이 돼 있을 거고 뭐 관리 처분 단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싸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야 근데 여기가 입지가 더 좋아 보여. 뭐 여기서 가깝고 뭐 서울에 좀 더 가깝고 여기가 재건축되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걸 살까? 그거는 좀 반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금액이 싸다고 혹은 같은 금액을 가지 마시고 지금은 서울가 이제 뭐 한 2, 3년 전에는 그렇게 앞으로 몇 년 남은 걸 사는 게 좋을 수 있죠. 불장이 좀 멀어 보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이미 그 큰 틀에서 이미 상승장이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조정장의 그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 사지 마라. 그리고 제가 맨날 늘 강조하지만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바에는 빨리 되는 저렴한 재개발 재건축 혹은 아파트 사시고 그 돈으로 금융 투자하라고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철산 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은 잘못 가서 진짜 물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그쪽에 10년 전에 그쪽에 투자하셨던 분들 아직도 물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광명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동안 좀 계속 어려울 거라고 보시나요? 언제쯤 이게 좀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올해 가을 되기 전에 광명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마피는 그때쯤에 없어지지 않을까. 현재 분양되는 매물들이 좀 소화가 되고 나면 그쵸, 좀 괜찮아질 거다. 그 24평은 지금 광명에 가보시면 마피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24평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9억 이하니까 8억대잖아요. 9억 8억대.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가격인 거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근데 이제 11억 되면은 대출도 없고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부담이. 그러니까 이제 마피가 있는 건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4평까지는 지금 광명에서 소화가 되는구나, 마피 없이. 그럼 조금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좋아지거나 금리가 인하되거나 경제가 좋아지면 혹은 뭐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한 1년 정도 더 가면 33평도 소화가 되는 가격대가 되겠구나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고 서울 중급지까지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통계를 봤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정부가 제대로 막 제어를 못한다면 광명까지 옵니다. 서울 외곽 거쳐서. 그러면 이런 거죠. 광명 신도시에 33평을 11억 주고 살 것인가, 관악구에 9억 주고 살 것인가, 구축을. 어디를 사야 되나요? 광명을 사야죠. 신축이고 광명 뉴타운이니까. 그런 시점이 오면 이제 갑자기 이 마피가 없어지고 싸 보이고 시작하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정부가 잘 제어를 해서 서울 외곽권이 구축인데 뭐 한 8억이야, 7억 5천이야. 그러면 4억 더 주고 신축 사기는 좀 그렇잖아.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네. 아니면 또 이제 그래도 관악구에도 뭐 11억짜리 새 아파트 있다. 뭐 이제 그쪽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이 오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뭐 올해 가을 전까지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봐서 33평 마피는 오래 갈 거라고 좀, 뭐 올해 뭐 내년까지 가는 이런 건 절대 안 보고 올해 안에 소진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초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강남만 오른다,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싸더라도 무리해서 강남 혹은 또 그 인접지역, 강남 인접지역을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저평가된 경기도 쪽을 선택을 하는 게 나은지,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저평가된 경기도 플러스 금융 투자를 하라고 권하죠. 저평가된 경기도 아파트를 사시고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나 뭐 국장도 좋은데 어떤 금융 투자 쪽으로 자산을 배분하시는 게 좋다. 특히 국장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 좋다고 저는 당연히 보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만으로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 집값은 결국은 상승장 때는 상급지가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경기도 아파트가 앞으로 7년 내로 2배 오른다고 하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3배가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거예요. 왜 그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 강사님들이 맨날 상급지 가라고 하냐면 영끌에서 상급지 가면은 한 1, 2년 내가 몇 년 동안 버텨서 내가 경매만 안 나가면 상승장 때 나는 3배가 올라가니까 저기 집 조금 싸다고 구축이나 저기 외곽권 사면 뭐 2.5배 혹은 뭐 2배밖에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딱 계산해 보면은 이쪽이 이득이다 이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7억짜리가 3배 돼서 21억 되잖아요. 근데 옆에 4억짜리는 2배 돼서 8억이잖아요. 그럼 3억 차이인데 21억이랑 8억이면 13억 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지 사라는 거거든요. 영끌에서. 저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4억짜리 사시고 그 3억을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고.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비트코인이 이길 겁니다. 다만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다가 이제 뭐 올해 갑자기 막 폭락해서 막 7, 80%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들어가면 비트코인이 저는 뭐 2030년까지 저는 비트코인 10억 될 거라고 보니까요.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역사가 그렇죠. 당장에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그 기간에 미국 뭐 개별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은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올랐죠. 이제 비트코인 이럴 수 있죠. 내가 공부해봤는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비교도 안 되게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주식화 될 거다,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고 본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S&P 500이나 뭐 테슬라 같은 많이 떨어진 개별주랑 서울 아파트 뭐가 좋을지 비교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수익률 관점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나 개별주도 좋고 뭐 S&P 500도 좋고 특히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고려해야 돼요. 환율을. 우리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럼 똑같은 수익률을 내도 내가 환율이 지금 뭐 1,400원 하던 게 1,500원, 1,600원 되면 10%, 20%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환율 추세가 옛날처럼 800원 갈 거냐? 많은 분들이 뭐 2,000원까지는 않겠지만 10년 뒤에 뭐 1,500원, 1,600원 갈 확률 높게 보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계엄 사태 때 보셨겠지만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가 오든 뭐 세계 경제가 흔들리든 국내 정치가 흔들리든 할 때 환율이 치솟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그때 해외에 내 계좌에 갖고 있던 달러를 달러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은 그때 한국으로 갖고 들어서 원화로 바꾸면 진짜 한 30%도 먹는 거예요. 네. 앉은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폭등했을 때. 그럼 그때 부동산을 사도 좋은 거 30%를 이기고 들어가는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 지역이 낫다고 보고, 다만 싼 아파트를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경기도 아파트랑 그냥 싼 경기도 아파트는 다른 거예요. 네. 이건 대단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경기도의 GTX역 근처의 아파트들을 사세요. 그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특히 신축이면 좋겠지만 뭐 10년 이내면 더 좋겠고, 그리고 역에서 좀 멀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10년 이내 아파트면. 금융 투자를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네, 네. 근데 금융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은, 제가 파주운정 신도시로 자주 얘기 들었는데, 파주운정 신도시 역 근처에 10분 거리에 그 뭐 아이파크 이런 거 7억 한단 말이에요. 33평이. 그거랑 옆에 한 10분, 15분 거리 더 걸어가야 되는 게 한 4억 해요. 그러면 정통 부동산 이론에선 7억짜리를 사야 됩니다. 얘는 많이 오를 거거든요. 4억짜리는 가봐야 2배 갈 거고. 그러니까 금융 투자를 안 하실 거면은 그 7억짜리 사야 되는데, 이게 파주 운정이 7억 사는 게 맞냐, 막 이런 또 의심이 들 거란 말이죠. 파주 운정 신도시의 7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들도. 지금 창릉 신도시 분양가가 7억 뭐 5천이래요. 네. 33평이 또 1억 올랐어요. 정부가 사전 분양에서 이제 했던 것보다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창릉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정부에서 나름 싸게 하는 건데 7억 5천이구나. 그러면은 파주 운정 신도시의 7억이 물론 거리도 멀고 더하니까 막 싫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2030 뭐 한 빨라야 30년 뭐 한 32년쯤 돼야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장 오면 창릉 신도시는 많이 더 오를 건데, 지금 내가 뭐 당첨이 안 됐잖아요. 당첨됐으면 그거 했겠죠. 그럼 꽝 대신 닭으로 뭐 할 거냐? 일산에 구축을 들어갈 거냐? 파주 운정 신도시 역세권 새 아파트가 낫다고 보는 거죠. 일산에 재건축 노리고 들어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도에서 저는 파주 운정 신도시가 지금 상당히 괜찮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저평가는 그 역에서 멀리 떨어진 10년 차 된 좀 그런 한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저평가라고 보고, 역세권 아파트는 그냥 충분히 반영이 됐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이게 많이 오를 때가 옵니다. 언제 오냐면 서울 수도권의 불장이 온 상태에서 2030년에 삼성역이 뚫렸을 때, 네. GTX-A가 그때 엄청나게 폭발할 거예요. 이미 서울역 가면서 막 싱글벙글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좋다니. 삼성역 강남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타보시 분들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승장 때 분명히 반영이 될 거니까, 서울이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 근데 나는 외곽의 구축은 싫다. 그런 분들은 파주 운정 신도시를 한번 고민해 보되, 다만 그건 있습니다. 아무리 지하철이 좋아도 차로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강동구 사는데 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울 서북 쪽이나 네. 뭐 일산 쪽이나 이쪽에 근거가 있는 분이 가는 거고, 아니면 젊어서 막 그냥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런 분들한테 좋은 거고, 조금 더 가자면 그냥 거기 아파트 하나 사놓고 불안하니까 서울에 전세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뭐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기 파주 운정 신도시에 내 아파트 하나 사놓고 네. 광명 가서 사세요. 광명 전세. 요즘 싸니까요. 광명 전세 거기 막 완전 새 아파트가 4억이면 간다니까. 33평이 20평대 막 3억대 3억 5천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저 주인 안 들어오면 계약갱신권 5% 올려줘가지고 4년 산단 말이에요. 여기 뭐 이런 초호화 새 아파트 언제 또 살아봅니까? 그 개포동이 한 1, 2년 전에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막 개포 네. 전세 싸니까 뭐 여기 좋은데 지금 이제 중산층에 뭐 중산층 광명이면 중산층이 11억 5천짜리인데 그럼요. 중상층이거든요. 사실 통계로는 중상층의 신축 새 아파트 대단지를 4억 5천으로 누리자. 나는 저기 파주 운정소지 전세 끼고 하나 사놓고 뭐 그런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